경제적 구국운동 볼게요. 방공령 선포가 1889년에 있었어요. 방공령, 막을 빵, 곡식이 유출되는 걸 막는 령이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조선에 있는 곡물들을 자꾸 가지고 가니까 국내에 있는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일본과 어떤 조약이 있었냐? 처음에 일본은 조일통상장정에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관세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죠. 그랬다 조일통상장정 수정해서 수정을 해요. 그래, 관세 매겨. 관세도 매기고 곡식도 무제한 유출해서 방공령, 곡식 유출되는 걸 막을 수도 있어. 단 방공령 선포할 때는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줘. 이런 규정을 넣었는데 이 조병식이 한 달 이전에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방공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이걸 구실로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방공령을 선포한 사람은 조병식, 비슷한 이름의 이 고부밀란의 원흉 조병갑이 있죠. 조병갑은 아주 쓰레기예요. 그래서 병신육갑 이렇게 외우시고, 조병식은 방공령 곡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병식, 먹을 식이 있는 조병식은 방공령 선포고, 조병갑은 그냥 병신육갑 해서 고부밀란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조선 상인들의 상권 수호 운동 볼게요. 당시 상황을 보면 개항 초기에는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을 하죠. 그게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래서 외국 상인이 최종 소비자인 조선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객주와 여각을 대리인으로 활용을 해서 거류지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객주와 여각이 개항 초기에는 좀 성장을 해요. 그러다 80년대가 되면 이 10리였던 거를 50리 그리고 100리 이런 식으로 개항폭을 계속 확대시키니까 외국 상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대리인 역할을 했던 조선 상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조선 상인은 몰락을 하게 되고 청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상인들은 어떻게 대항을 했냐? 시전 상인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시장을 철수하거나, 이건 80년대 저항 방법이고요. 1890년대에는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일단 시전 상인이 뭐냐? 시전이 시장에 있는 전은 가게란 얘기예요. 포목전, 어물전 할 때의 전, 가게란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가게, 시장에서 대놓고 장사를 하는 이들이란 얘기고, 대놓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장사하라고 허락을 받은 특권 상인이란 얘기예요. 특권 상인은 자부심 뿜뿜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황국중앙총상회라고, 중앙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 특권 상인이라서 자부심 뿜뿜이니까 내가 바로 한국의 중앙이다, 황국중앙총상회라고 명칭을 붙였다 해서 중앙이 있으면 특권 상인, 시전 상인이 만든 단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경강 상인은 일본에서 증기선을 도입해서 운송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독립협회 이권 수호 운동을 보면 독립협회는 유독 러시아에게 강하고 일본에 약했죠. 그럼 러시아의 어떤 이권을 저지시켰냐? 러시아가 저령도는 지금의 영도예요. 부산 영도다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영도, 이 저령도를 조차 빌리려는 요구를 했는데 이걸 저지시키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기지 설치를 위해서 목포에 있는 증남포 부근에 도서, 섬들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걸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저령도 부산에 있으니까 영남이죠. 그리고 목포는 호남이죠. 호남과 영남에 있는 섬들을 빌리거나 사서 자신의 어떤 한반도 침략하는 기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독립협회가 그거를 저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남 한 개, 호남 한 개, 섬들을 러시아가 꿀꺽하려는 거를 독립협회가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협회는 한러은행도 폐쇄를 시켜요. 요건 스토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러시아는 한반도 침략하기 위해서 영남과 호남에 있는 섬을 먹으려고 했죠. 빌리거나 살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러시아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한러은행, 러시아와 관련된 은행이니까 한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영호남에 있는 섬을 먹으려고 했는데 독립협회가 그렇게는 안 되지 이러면서 독립협회가 한러은행을 폐쇄시켰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러시아가 영남과 호남에 있는 섬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시키고 러시아가 한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섬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러은행도 폐쇄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독립협회가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저지시킨 나라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있어요. 그래서 독러프, 이거 저희 삼국 간섭할 때 삼국 간섭 세 나라가 독이 너무 거칠어, 독이 러프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이 삼국 간섭의 세 나라 독 러프를 이렇게 해석할게요. 독은 독립협회가 이권 저지한 나라는 러프에 독이 러프해, 러프가 러시아와 프랑스다. 러시아의 섬 빌리려는 요구 저지시키고 한러은행 폐쇄시키고 프랑스는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은 보안회와 농광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죠. 그래서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은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황무지 개간을 일본이 요구했잖아요. 그거를 철회시키거나 또 하나는 황무지를 우리가 먼저 개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회는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는데 보안회가 그 황무지 개간 요구하는 거를 철회시켰어요. 반대 투쟁을 벌여서. 그리고 농광회사는 말 그대로 농지를 광나게 하다. 황무지를 농지로 광나게 한다. 그래서 황무지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농광회사를 설립해서 이 황무지를 농지로 광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보상운동 볼게요. 1907년에 시행됐고요. 일본 차관 1300만원을 갚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 제1은행권 화폐를 빌려오면서 일본에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보더니 어쭈 이러는 거죠. 아, 니들이 이걸 우리의 정책을 반대? 그러면서 1908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05년부터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나라의 빚이 증가하니까 우리나라가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고 그걸 보더니 일본이 어쭈 이거 봐라. 그러면서 1908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조선을 완전 땅뿐만 아니고 자원 모두 다 수탈하려고 했다. 자,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및 전개를 보면 김광재, 서상돈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면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설립이 됩니다. 일단 김광재와 서상돈 외워야겠죠. 김광재의 광에 집중하시고 서상돈의 돈에 집중을 할게요. 국채보상운동은 뭐냐면은 야 우리 모두 광에다 쟁여놓은 돈 그거 한번 모아서 국채 갚아버리자. 그래서 광에 있는 돈 모아서 국채 갚자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김광재, 광에 있는 서상돈, 돈들 모아서 국채 갚아버리세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김광재의 광, 서상돈의 돈, 광에 있는 돈 모아서 국채 갚자. 그래서 김광재, 서상돈 하면 아 이건 국채보상운동. 저희 보안의 대표적인 사람이 송수만과 심상진이었죠. 그래서 황무지도 수만, 물만 있으면 상진, 상중하중의 상, 진선미 중에 진, 상진품이다 해서 아 심상진, 송수만 있으면 아 보안에 연상하시듯이 김광재, 서상돈 아 광에 있는 돈, 김광재, 서상돈 이름 있으면 아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된 곳이 대구예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이거든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입니다.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도시. 그래서 대구시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국채? 아, 일본이 이제 자꾸 돈 빌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국채? 아, 됐고 그거 됐고 갚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하더라. 대구시가 아, 국채 그거 됐고 됐고에서 대구. 야, 국채 그거 됐고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국채 됐고 해서 아, 대구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동은 금주, 금연, 폐물 모아서 모금운동을 벌인 겁니다. IMF 때 금모으기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보상운동의 결과 볼게요. 대한매일신보가 가담했으나 일본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아니고 일본 통감부다 조심해야겠죠. 1905년 을사조약 때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요.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죠. 그러니까 일본 통감부가 있을 때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 베델은 추방되고 양기탁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이 대한매일신보 대표자가 양기탁과 베델인데 이 중에서 베델은 영국인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추방시키고 양기탁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다. 이때 구속된 이유가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 이런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했을 때 그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양기탁을 양, 서양이란 얘기고 기탁은 기타예요. 치는 기타. 그러면 양기타는 서양기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양기타 통 안에 돈을 숨겨서 횡령했다. 이런 누명을 쓴 사람이 바로 양기탁이다. 왜? 양기타에서 아 서양기타, 아 서양기타에 돈을 숨겨서 횡령했다고 누명 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